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길입니다. 정의기억연대 지금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대협에서부터 시작했죠.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 일본과 맞서겠다 라고 해서 결성된 단체인데 여전히 지금 해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회계부정은 회계부정대로, 또 그곳의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당선자를 놓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요. 때문에 많은 분들은 말합니다. 정의기억연대, 과연 이름처럼 정의로웠는가? 정의롭지 못했지 않는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현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네. 정의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하지만은 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정의기억연대 말만 들어봤는데 얘가 도대체 뭐 하는 단체였지? 라고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지적부터 해주시죠. 예, 이제 정의기억연대라고 네. 하는 데가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제 1992년도 아마 그때 1991년도에 방송된 여명의 눈동자 네. 드라마가 있었죠. MBC 그 드라마가 이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때 이제 이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뤘던 내용이 아마 그런 분위기에서 그때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1992년부터 시작해서 한 30년에 걸쳐서 이제 위안부 출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로 지금 이제 여러 활동을 했고요. 뭐 알다시피 이제 수요 집회로 그쵸. 해서 이제 일본 대사관 앞에 그서의 이제 집회를 지금 매주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녀상. 소녀상. 예, 소녀상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쪽에서도 아마 주도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나아가서 이제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2006년도에 제기해서 결국은 이제 2011년인가요? 그때 나온 게 있는데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왜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잖아요. 네. 예,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징용 판결이 이제 징용 피해자들이 들어가느냐 여부가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에선 사실은 위안부 부분은 안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한일 양국이 서로 간에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위안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상 청구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이제 실현을 위한 노력을 국가가 안 한다. 그리고 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 정신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이 인권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하여 제대로 그다음에 그런 피해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다라고 해서 헌법 위반이다. 부작위, 아지 않은 거, 네.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지금 한일 양국이 기억하시죠? 2015년에 합의를 했어요. 예, 이제 한일 합의에 따라서 화해 치유 재단이 만들어지죠.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주된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런 단체가 바로 정의연이고요. 사실상의 어떤 반일 정서의 선봉에 서 있다. 그렇죠. 반일 정서를 선도한다라고 하는 단체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일을 그동안 선도해 왔다. 아무래도 이제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이제 관리하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 또 그분들이 요구사항을 듣는 단체로서 활동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마찰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합의가 되었던 사안인데 불구하고 그거 잘못된 거다. 뭐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걸고 넘어졌던 게 바로 이 정의연이라는 네.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뭐 이 사람들의 활동상은 다 그렇다 치는데 떳떳하게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근데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네. 지금 충격을 주고 있어요. 이분이 또 보통 분이 아니시라 어떻게 보면 위안부 할머니 분들 중에서도 거의 대표격으로 많이 그동안 언론에 노출되셨던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께서 정의연 그 기부금 성금 받는 거 어디다 쓴지 모르겠다. 우리는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정의연의 어떤 회계 논란들이 지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이용수 할머니는 아시겠지만 I Can Speak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영화죠. 네. 예, 영화에 이제 모델로 알려져 있죠. 이제 그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우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말 속을 만큼 속았다. 그다음에 이용당할 만큼 이용당했다라는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의연이 받은 그 기부금을 할머니들한테 쓰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바로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정의연에서 이제 부랴부랴 그 대응하는 내용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그 기자회견이 오히려 더 의혹을 더 큰 화를 불렀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의혹을 더 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뭐 사안마다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2017년에 이제 정의연이 이제 이 종전의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의 활동과 함께 이제 하는 과정에서 한 3년 동안 22억을 이제 모았는데 기부금으로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9억을 이제 할머니들한테 쓰고 나머지는 어디다 쓴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예. 근데 그 9억 쓴 것도 보면 그 중에 8억은 바로 이제 한일 그 합의에 따른 재단에서 1인당 1억씩 주는 건데 본인들한테는 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금 8분이라고 하는데 이용수 할머니 포함해서 8분한테 대해서는 받지 말라. 우리가 그거 줄게요. 라고 해서 그 쓴 9억 중에 8억은 바로 그 할머니한테 주고 나머지 한 1억 정도만 이제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뺀 나머지 금액. 그 지금 이제 절반이 넘는 금액이죠. 그 금액은 지금 어디다 썼는지 뭐 제대로 용처를 밝혀라고 하는데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사항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22억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갈 때 2월금이 22억이었는데 그게 2029년 회계에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누락 아닙니까? 증발이죠. 그러니까 증발해가지고 아예 그냥 기입도 안 해버리고. 그렇죠. 예. 이거는 회계 부정이죠. 회계 부정이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제 제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 아마 그 행정안전부나 국세청 이런 데서도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맥주집. 좀 황당한데요. 그 맥주집에서 모금을 하는데 3,300만 원 정도 썼대요. 아, 도대체 위안부 할머니 분들 위한 단체에서 예. 맥주집에서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쓰였다는 것도 너무 웃긴데. 아니 모금하려면 모금을 해야지 왜 3,300만 원을 하룻밤에 쓰는 이게 어딨냐 근데 이 말이죠. 그것도 나중에 해명 나고 웃기더라고요. 예. 여러 곳에서 썼는데 예. 그냥 맥주집 항목에다 다 집어 넣었어.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분식이거든요. 그건 문방구에서도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1인 가게에서도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보니까 또 상조회사 1,100만 원 썼다고 돼 있는 네. 상조회사는 우리는 돈 받은 적 없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또 얘기가 다르고요. 말이 안 맞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쪽에서는 기금을 받아서 이제 그 위안부 이 피해자들한테를 위해서 쓰는 단체라고 포방을 한 단체예요. 네.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 밝혔다 그러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일반 공익단체들은 뭐 그렇게 밝히지 않고 있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건요. 그러니까요. 예. 그쪽은 또 다른 어느 NGO가 이걸 밝히느냐 그러는데 NGO라면 밝히는 건 당연합니다. 그거는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관련 단체의 분식회계 의혹도 지금 의혹이지만은 장학금 문제도 있네요. 보니까 고 김복동 예. 할머니께서 이제 예. 장학금과 관련된 이제 뭐가 있었는데 이것이 정말 피해자와 관련된 분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좌파 단체, 뭐 노조라든가 그런 것들 있죠. 이곳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었다라는 예. 것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 또 지금 수혜자 내역을 보니까 정의연의 이사 그리고 뭐 전대현 학생 포함 뭐 등등해가지고 이제 미국 대사관저 그러니까 이거네. 담으로 올라갔던 그런 학생도 포함됐다 이런 얘기가 그런 나오고요. 사람들이 지금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포함돼가지고 이게 대진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진년 사람 그리고 여기 안에서 그 시민단체 이사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 위주로 돈을 줬다. 결국 이것이 그동안 밖에서 본 국민들의 시선을 봤을 때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거구나. 그게 아니라 결국 그냥 친문 좌파들, 예. 소위 말 혹은 친북 좌파들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들은 아니었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그냥 있네요. 젖줄이죠. 뭐 한마디로 젖줄. 근데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은요. 사실은 제1조선인 학생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했던 거고요. 네.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라고 해서 모금했던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야말로 현 친문 인사들, 그리고 그 운동권 인사들을 위해서 썼다고 하면 그거는 과거에
지금 이제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름다운 재단을 할 때, 아, 그렇죠.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소위 이제 좌파 운동단체 활동가들한테 젖줄 역할을 유학비용 내고 뭐 장학금 주고 하는 그런 걸 했는데 그것이 다시 재현됐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정말 위안부 단체가 이런 식으로 이용되었다면은 이건 정말 국민들이 한 분 한 분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건데요. 근데 저는 이쯤 되면은 정의연이 정말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의 반응이 좀 뻔뻔하네요. 공익단체로서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적반하장 태도로 보였어요. 왜 기업들한테는 이런 말 안 하냐? 그리고 어느 시민단체가 활동 내용을 다 까발리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하냐? 오히려 지금 역으로 예. 혼쭐을 내고 있어요, 저희들. 국민들은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알아서 뭐하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웬만한 NGO는 그러한 어떤 비용 처리한 거 다 공개합니다. 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럼요. 회비 받아서 또는 후원금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죠. 어느 NGO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은 아마 그 자기네들 그 좌파단체 NGO만 얘기하는가 그것만 얘기하나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면 왜 기업한테는 요구하지 않느냐 하는데 기업은 당연히 회계 공개하죠. 그 감사도 하잖아요. 그럼요. 외부 감사도 하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리고 또 기업이 또 후원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기업이 마치 자기네들 어떤 공유재산처럼 생각하는 그런 그야말로 좌파적으로 경도된 사고를 그렇죠.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참 이게 그 부도덕하다고까지 느껴지는 게 지금 이용주 할머니가 지금 기억력이 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요.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외부 무슨 정치 세력이 개입됐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거 참 부도덕한 얘기고요. 오히려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보는 이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지금 이제 정의연이 뭐 일반 시민단체가 아니라 그런 정치단체나 다름없는 거다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결국 자기들의 잘못을 실토하고 사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모르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 딴 사람이 엮여 있어. 우리 아무 잘못 없어.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해? 라고 오히려 나가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 이 윤미향 어쨌든 더불어시민당의 당선인으로서 이제 비례의원이 될 텐데 이 사람의 이 자녀 유학 논란이 심각해요. 정작 자기 집안은 반미를 하더니 정작 딸을 미국에 보냈다. 이것도 참 웃긴 일이지만은 이 유학 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 해명이 지금 또 엇갈린다고 하죠. 그 처음에 얘기가 뭐였죠? 전액 장학금으로 간 그렇죠. 거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외국인한테 주는 장학금은 공립은커녕 사립에도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밝혀지고 나니까 한 얘기가 이제 그 과거사 사건으로 자기 남편이 이제 그 재심 받고 이후에 이제 손해배상 그를 받았다. 그거 가지고 이제 그 현재 유학자금으로 썼다 얘기했는데 지금 자녀가 유학 간 거는 2016년이고요. 보상금 나온 건 2018년이에요. 가불이라 됐나? 국가로부터 아마 그 가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마디 좀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사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손배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슨냐면 이제 그 MB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게 과거사법이고 그때 과거사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그게 마무리돼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거의 종료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사의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바로 재심 청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들이 아예 러시가를 잃었어요. 그게 민변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과거사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자기 직무한 걸 갖다 이용해서 소송을 했으니까 그건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형사처벌까지 됐습니다. 그 금액이 어떤 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전체 금액이 한 500억이 넘고요. 본인이 받은 수임료가 그때 계산에 24억이었어요. 굉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빙산의 일각. 이거는 과거사 사건에 국한된 건데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손해배상금과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수임료 이런 걸 가지고서 그 이 친문 좌파 단체 네. 같은 경우에 바로 본인들의 생활비로 썼고요. 아. 노후 자금을 썼고 더 나아가서는 촛불 시위하는 데 있었잖아요. 네. 촛불 시위할 때에 운동 자금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하필이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씁쓸한 거네요. 결국 뭐 과거사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좌파들이 국가로부터 돈을 청구받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것이 또 미천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좀 부정한 듯한 그런 활동에 다 쓰이고 또 그들의 어떤 배주머니에도 들어가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건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사파리가 계속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정신대 문제에 대한 이제 왜곡된 시각으로 접근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5.18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민주화운동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동학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동학 이제 혁명이네요. 과거사팔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정말 지금은 과거사파리도 과거사파리 그리고 위안부 관련해서도 이런 민낯들 정말 우리가 다 진실을 파악해가지고요. 좌파 시민단체들 그리고 좌파 외곽 세력들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국민들을 우롱해 왔는가 이거를 우리가 단단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저희가 이 위안부 할머니분들의 이 피해 너무나도 안타깝죠. 하지만 그 피해를 바로 잡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결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저 할머니들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을 뿐 결국 돈, 권력 다 탐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에 앞서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께 이 민낯을 다 밝혀서 좌파 시민단체들의 이런 행태들 똑똑히 우리가 목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도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보도하는데요. 영상 추천 꼭 눌러주셔서 저희 영상 외부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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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